폐악을 당한 후에 경성부대에 내려왔는데 양아버지가 오빠를 때렸다는 거예요. 팬티바람에 가죽 격투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강제 입양한 양아버지가 저를 희생양으로 받은 그 감사문이 양아버지를 어떻게 목숨을 구해줬는지 그 사연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중간에는 저희 오빠 죽음이 함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조금 길더라도 북한 안에서의 그 이러한 고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이용하는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또 북한 정부는 또 어떻게 눈 감아주는지 하는 문제를 아시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다녀온 이 얘기 했죠. 그 추석의 뒷부분에 바로 저희 오빠 죽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아버지 목숨을 살린 오빠의 죽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양아버지를 이 감사문이 3번 정도 목숨을 살렸습니다. 저희 양아버지 그 목숨을 3번 이상 살린 김정일의 침필소환 감사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북한이라는 독재체제에서 1호 사진을 찍은 정도가 아니라 1호 사진은 양아버지는 한 5번인가 6번인가 그렇게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1호 사진 대상자하고 개인이 직접 친필 소환을 받은 거는 어떠한 처벌이 가했을 때 그 처벌의 적용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김정일의 친필 소환을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이 친필 소환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가장 크게 정말 위기에서 2번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위하고 무관한 사연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큰 위기가 바로 김일성이 서거 기간에 양아버지가 술판놀이를 벌였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서거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서거 기간에 술판놀이를 했다? 100% 정치범 수용소 행위예요. 근데 저희 양아버지는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2번째, 국경경비 총국장이 자살을 하면서 국경경비 총국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공중분해가 되면서 구군단 인민무력부 산하 그 직속으로 다 배속이 들어갈 때 국경경비대 웬만한 장교들은 100% 군복을 다 벗었습니다. 거짓. 그래서 당시에 경성연대에 한 150 내지 200명 정도의 되는 장교들도 딱 2명 제하고 100% 다 군복 벗었습니다. 그 중에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그 일가가 항일투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머리도 또 상당히 비상하기 때문에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라진선봉 참모장으로 갔지만, 저희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보잘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집도 저기 금야 어디 농촌에 시골에 들어가 있고, 형제 중에도 그나마 제일 번듯하게 사는 게 양아버지 하나였어요. 둘째인데. 근데 양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양아버지는 역시 그 감사문이 양아버지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때 양엄마가 저한테 분명히 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문 그때 받아놓기 잘했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 제가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째 위기가 바로 제가 양아버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 3번째 위기는 양아버지가 끝내 저한테 사과를 해서야 이 문제가 그나마 묻어둘 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저희 오빠 죽음하고 연결된 문제였고, 오빠 죽음의 진실을 제일 처음에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왜 오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냐? 첫째, 오빠는 제가 그때 이재순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탁 왔을 때 그때야 오빠에 대한 모든 걸 나한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재순 군사대학 올라갈 때 당시에는 오빠가 이재순 군사대학에서 퇴학당했다. 그리고 의가사 제대 명령서를 받았다. 라는 소식만 이재순 군사대학 서류 심사를 받기 전에야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대대정치돈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그때는 오빠가 원망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했고요. 북한에서의 퇴학이라는 거는 정말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학의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빠 행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순 군사대에 올라갔습니다. 이재순 군사대에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오빠 잘못이 아닌 거예요. 너희 오빠는 억울하게 퇴학당했다. 그 얘기를 그때 대학 오빠들이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사연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재순 군사대학 정말로 쇼크 오고 하반신 마비 그걸 겪으면서 피 터지게 졸업해서 경성에 갔죠.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오빠 어디 있냐고. 이 양은 모른다는 거예요. 청진이 어디 있겠지.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고. 당신들이 알아야지 우리 오빠 소식을 당신들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그 다음에야 내가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야 양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엄마는 그 외에 어떠한 얘기도 내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사연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빠가 경성 쪽에 와서 양아버지 이름을 걸고 사기를 쳤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깜짝 놀랐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양아버지 이름을 걸고 경성에 뭐뭐한 집들 다니면서 근데 내고 좋은데 내보내주겠으니까 예물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본인이 뭐 사적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의 거금이더라고요. 97년 당시에 북한 돈 5만 원이면 진짜 거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빚꾼들이 지금 양아버지 집에 다 몰려한 거예요. 오빠가 다니면서 내가 경성연대 정치연 양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그때 오빠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창피했어요. 네가 왜 사기치며 다니냐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고. 난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말밖에 못 듣고 오빠를 전혀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빠 찾아 나서겠다 하니까 양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미술 연대 정치부, 연대 지휘부 장교들이 정치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까 부대 식량과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서 분담을 해서 지금 그 돈을 다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빠는 행방불명 됐답니다. 양엄마가 그 다음에 오빠 소식을 얘기하는 게 청진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닌 걸로 들었다. 빚은 일단 연대에서 다 갚았다. 그때 양아버지가 제대로 쪽팔린 일이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양아버지가 그때 오빠 사건 때문에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은 난 오빠를 찾아서 오빠 얘기부터 먼저 듣자 하고 청진에 올라갔어요. 그때까지는 오빠가 꼬집이 된 줄 전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어디 또 청진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진이 딱 올라가서 이모 집 가니까 이모가 청진 신앙구역 땅에 내 고향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길가에서 저 보는 사람들 다 나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나서 나붙잡고 우는가 보다 라고 했거든요. 이모네 집 딱 들어가서 와서 오빠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안날 안 하도 내일 아침 동네 나가면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거처지를 이모가 모르는가 보다. 매일 뭐 이 동네에 나오나 보다. 친구들하고 놀러 오나 보다. 난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잤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 찾으러 나가야겠다고 이랬더니 일단 나가보라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모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동네 그 경사지 내리막길인데 경사지 내려가는데 어떤 꼬챙이가 길거리에서 밥 빌어 먹으면서 그 밥을 길바닥에서 먹으면서 나를 또 보더니 입 하 벌리고 그리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뭐하러 왔어요. 설마 그 사람이 오빠일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하고 함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오빠고 저를 그렇게 아껴주던 오빠한테 제가 그 오빠를 아무래도 뭐 알아보겠어요. 앤츠맨 코너를 탁 지나서 돌아 나갔는데 지나갔다가 한 10걸음 정도 갔다가 뭔가는 이상해서 다시 뒷걸음쳐서 돌아와 봤습니다. 꼬채비를. 근데 꼬채비가 그때까지 울고 짐 칠질 보면 꾹꾹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나보고 우냐고. 나 아냐고. 오빠를 뭐 하라고. 근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꼬채비를 세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저희 오빠인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눈매가 너무 똑같거든요. 우리 오빠는.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눈을 보고야 제가 알아봤습니다. 설마 오빠냐고. 니 설마 내 오빠 맞냐고. 그때 그 길거리에서 내가 오빠 끌어안고 내가 진듯이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네가 이 지경이 되냐고. 부모님 얼굴에 이렇게까지 똥칠해야겠냐고. 그 순간엔 전 원망밖에 안 됐어요. 저희 부모님 훌륭한 당일꾼으로 그 고향 사람들한테 정말로 존경받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그 고향 땅에 와서 밥을 빌어먹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소문이 돌아가는 것만 해도 쪽팔려 미치겠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땅에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오빠가 무슨 사연으로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부모님 친아들이라며, 나는 데려온 딸이라며, 그럼 누구보다도 부모님 명예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고향 땅에서 어떻게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네가 이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어? 빌어먹더라도 고향 땅 떠나서 빌어먹어라. 제가 오빠한테 그날 그렇게 가슴에 못 맥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오빠를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 해안 분주소, 여기로 말하면 지구대죠? 경찰서 지구대 같은 거기에 데려다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만 봐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지구대 그 보안소 소장한테만 얘기를 하고 다시 오빠한테 나와서 고향 땅에서 빌어먹는 짓은 하지 마라.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랬죠. 오빠가 그때 딱 한마디가 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네 양아버지 이름으로 네 사기친 건 그건 뭔데? 네 이젠 사기까지 치나? 도둑질도 하니? 저한테는 사기, 도둑질이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 문제만큼 그렇게 칼같이 교육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더라고요. 오빠는 그때 왜 자기가 그랬는지를 나한테 안 말해줬습니다. 결국은 저는 오빠를 그렇게 보안소에 맡기고 그대로 돌아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에 제 식량을 또 장교들의 식량을 식권으로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그 식권을 다시 후방부에 가서 조금 뒷거리를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쌀로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쌀로 달라 해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 2,000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는데 저한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 있다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청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최소한 오빠를 외갓집 같은 그런 산골에 데려다 놓게 되면 최소한의 그 농촌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빠를 외갓집에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하고 그때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니까 이미 오빠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결국 오빠 친구들을 동원시켜서 오빠를 찾아본 적은 오빠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5월 중순경에 돌아가셨는데 오빠 생일이 5월 10살이었거든요. 그때 신진장마당 앞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걸 목격한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 신진장마당 바로 앞에 바로 저희 고모네 집이 있었거든요. 새로 이사간. 그래서 그때 고모네 집 가서 막 난리를 치면서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당신 집안에 내 맞선 주라고, 아무리 고난의 행군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네 집안 핏줄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두냐고. 그리고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 오빠 죽음에 양아버지가 개입된 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오빠 마지막 유품들 정리하려고 오빠가 있던 오빠 거주지가 그때 당시 청준이로 안 돼 있고 어랑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왜 어랑으로 돼 있지? 경성도 아니고. 이러고 제가 어랑에 내려갔습니다. 어랑에 오빠 다니던 그 개 집에 갔는데 그때야 제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이재순 부사대에서 오빠가 퇴학을 당한 이유는 군간 사택에 허위사령부 가족 장교들 그 사택에 있는 개를 오빠네 부대 대원이 때려잡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당으로 바로 직보로 신고가 올라간 겁니다. 중앙당으로 직보가 신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처벌은 누가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오빠는 당시 분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분대 직원이 나가서 한 잘못 때문에 오빠는 연대적 책벌로 해서 오빠가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 사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연이었거든요. 근데 어랑에 가니까 폐악을 당한 후에 경성부대에 내려왔는데 양아버지가 오빠를 때렸다는 거예요. 팬티바람에 가죽 격투를. 그리고 오빠를 어디로 내려보냈냐. 원래 있던 어랑 부대에 내려보냈는데 그때 오빠가 알키스 하겠답니다. 그래서 내려보낸 지 한 달 있다가 계속 앓는다. 열이 나고 계속 앓는다. 이래서 다시 양아버지가 부대에 데려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폐농량이라는 진단이 있더랍니다. 폐가 이렇게 썩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폐농량이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양아버지가 거기에서 의가사 제대 명령서를 써가지고 다시 어랑으로 내보냈는데 그때라도 양아버지가 저희 오빠가 의가사 제대됐으면 환자잖아요. 이제는 오빠가 병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그때도 몰랐어요. 어랑 내려가서 다 들었어요. 양아버지 집에서 저한테 그런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꽃집이 칠 당시에 오빠가 결국 폐농량으로 모든 만신창이 돼서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폐농량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양아버지가 저를 입양할 때 제가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죠. 지난 방송에서. 청진의 부모님 유품인 그 집을 내가 나중에 청진에 오게 되면 나한테 돌려준다. 근데 오빠가 일단 제대됐습니다. 그럼 오빠한테라도 그걸 돌려줬어야 됐어요. 양아버지는. 근데 양아버지는 오빠를 다시 그 어랑에 원래 군사복무하던 중대 거기 부업선을 탈 수 있게끔 거기로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어랑에서 어떻게 지낸가를 제가 그때야 들은 거예요. 오빠는 그때 당시 어랑에서 낮에는 배 타고 바다 나가서 고기잡이하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경비금 그 배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렇게 오빠가 거기서 한 몇 달 생활하다가 양아버지 그 마지막 처사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내 당신들 복수한다. 내 저 새끼들 기어이 복수한다. 이러고 경성을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벌인 짓이 지금 양아버지 이름을 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양아버지한테 골탕을 먹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은 결국은 오빠 나름의 복수였던 겁니다. 경성에 가서야 제가 그 전후 사연을 다 듣고 내가 통곡치며 울었어요. 오빠의 얘기를 내가 먼저 들었어야 됐구나. 내 가슴쯤에 진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복수극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매달 내가 양아버지 집 들어가서 완전 무조건 자빠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엄마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또 군사대학 졸업하고 요 미배치 기간이었거든요. 그 미배치 기간이 진짜로 양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완전히 거기 가서 그 집 가서 저 완전히 진상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양엄마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혈압 오르니까 나가라고. 너 우리 집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 너 우리 집 와서 이 난리 치냐고. 너 우리하고 친척도 아니지 않냐고. 오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최종으로 받은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바로 양아버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양아버지가 경성 송림중대에서 김정일 1호 행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1호 중대를 그때 당시 꾸리는 작업을 직접 맡고 거기에 내려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바로 국경경비총국이 완전히 해산돼서 양아버지가 겨우 목숨이 붙어있게 군복을 부여잡고 구군단 당원 등록관 맨 처음에는 과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부장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 과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그 1호 중대를 1호 행사를 맞이하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서 승진하려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은 구군단하고도 어떠한 지금 밀착 관계도 지금 미처 쌓아놓는 지금 과정이었고 그때 양아버지 찾아가서 어머님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내 서류 이제는 완벽하게 분리하자. 첫째로 내 서류 분리하고 이 문제 당신이 나를 강제로 납치해서 입양한 거 오빠가 죽었으니까 나 이젠 당신들한테 얽매일 게 아무것도 없다. 나 강제로 납치해서 입양한 거 나 중앙당에다 신서 쓰겠다. 그때 내가 독을 품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때 양아버지가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 입양한 문제 그때 당시 양엄마도 많이 반대한 건 너도 알지 않냐? 그것 때문에 양엄마한테 많이 미안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빠 문제로 해서 그렇게 갑자기 빅군들이 상정 겪어보지도 못했던 빅군들이 집에 닥치는 바람에 양엄마가 심장쇼크로 2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양엄마도 예민해진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오빠 죽은 문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원치 않던 이미 올라와서 사기친 사건 때문에 이미 주변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빠 살려내지 못한 인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오빠한테 그렇게 했냐고, 병든 사람 그렇게 꼭 어선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 밖에서 자기 만들었어야 되냐고, 최소한의 거주지는 만들어줬어야 당신이 할 일을 하는 거지 않냐고, 그거까지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분노하진 않겠다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 저도 미배치였고 오빠는 이미 죽었고 다양한 문제가 거기에 또 엉켜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양아버지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렇게 양아버지 세 번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실제 양아버지를 위협하기 위해서 군단 정치원까지 올라가 만났댔습니다. 양아버지가 군단에 있을 때 그때 양아버지 주변을 제가 그냥 쉽게 안 떨어졌거든요. 양아버지 사과를 받은 다음에도 한 몇 달 동안 양아버지 주변을 돌았는데, 양아버지가 군단 올라가는 날에 나도 군단 올라가서 후방부에 들어가서 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아버지랑.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같이 큰 딸이 있는 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난처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숙소를 마련해줬고, 숙소에서 아침에 자고 깨어나서 양아버지 식사하는데 딱 가니까 군단 정치원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하더라고요. 군단 정치원하고. 그때 군단 정치원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정치원이 앉으라고 얘기 좀 해보자고 이러니까 내가 앉으려니까 양아버지가 이게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러고 날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더라고. 그러면서 사과 한번 했지 않냐고, 여기서 그만하자. 결국은 제 복수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집안 4인 가족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왜냐면 강제 입양이라는 그 납치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그건 그냥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결국은 사람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그렇게 돼서 저희 양아버지 3번의 위기가, 저의 마지막 복수도 결국은 그때 깔아한 수굴이면서 해결이 된 일로 끝났고, 결국은 오빠 죽은 문제는 그렇게 묻혀졌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양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다음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